만원 관중으로 가득 찬 잠실야구장.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마운드 위에 롯데 자이언츠의 좌완 김진욱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이날 김진욱은 단순히 한 경기를 잘 던진 투수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선발 김진욱의 완성형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며 잠실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21일 두산 베어스전에서 김진욱은 6이닝 동안 단 1개의 안타만 허용하고 3개의 볼넷과 7개의 탈삼진을 기록했습니다. 실점은 단 1점. 롯데가 11대4로 크게 승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강렬한 장면 중 하나를 만들어낸 주인공이었습니다. 특히 이번 호투가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단순한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김진욱이 자신의 한계를 하나씩 넘어서는 과정이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진욱의 이날 투구를 이야기하면서 최고 구속 151km만 강조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된다. 오히려 상대 타자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최고 141km까지 나온 슬라이더였다. 김진욱은 이날 패스트볼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았다. 직구를 보여준 뒤 슬라이더를 던지고 다시 체인지업과 커브를 섞으면서 타자들이 한 가지 구종만 기다릴 수 없도록 만들었다. 특히 40개의 슬라이더를 활용한 것은 이날 투구 전략의 핵심이었다. 더 놀라운 부분은 같은 슬라이더라도 타이밍과 코스가 계속 달랐다는 점이다. 빠르게 들어오는 공을 예상한 타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느린 변화구가 들어왔고 변화구를 의식한 순간에는 직구가 파고들었다. 타자의 머릿속에 선택지를 계속 만들어 놓은 뒤 마지막 순간에 그 선택을 틀리게 만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구의 완급 조절이다. 예전에 김진욱이 강한 공으로 타자를 압박하는 투수였다면 이날의 김진욱은 타자의 생각까지 흔드는 투수에 가까웠다. 볼카운트가 불리해져도 서두르지 않았고 주자가 출루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구종을 믿었다. 결국 6이닝 1안타라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정이다. 김진욱이 이제 단순히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어떤 공을 언제 던져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발 투수로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이 변화가 일시적인 반짝임이 아니라 시즌 후반까지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롯데 팬들이 기다려온 에이스 후보가 마침내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는 김진욱에게 반등의 의미도 컸습니다. 지난 7월 햄스트링 경련으로 인해 몸 상태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폭염 브레이크 이후 첫 등판이었던 NC전에서는 5이닝 6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김진욱은 그 경기 하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회복 과정을 차근차근 밟은 뒤 다시 마운드에 올랐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투구를 보여줬습니다. 구속만으로 타자를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볼 배합과 경기 운영, 위기 관리 능력으로 상대를 제압했습니다. 올 시즌 21경기에서 6승 5패, 평균 자책점 3.37. 무엇보다 이날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면서 개인 통산 한 시즌 최다 QS 기록도 새롭게 쌓았습니다. 이제 김진욱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있는 유망주라는 평가가 아닙니다. 실제 선발 로테이션에서 팀이 믿고 맡길 수 있는 투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김진욱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의외로 자신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동갑내기 포수 손성빈이었습니다. 김진욱은 볼넷을 내준 것이 아쉬웠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로 손성빈을 언급했습니다. 경기 중 두산 타자들이 공격적으로 승부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한 손성빈이 더욱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제안했고 그 판단이 추가 실점을 막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터리 호흡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두 선수는 2021년 롯데의 중요한 지명자원으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두가 이들이 미래의 롯데를 책임질 선수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제 그 가능성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투수 김진욱이 마운드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포수 손성빈이 그 뒤에서 경기의 흐름을 읽고 투수를 이끌고 있습니다.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의 호흡은
단순히 공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투수의 현재 컨디션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타자의 약점을 분석하며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김진욱과 손성빈의 조합은 앞으로 더욱 기대할 만합니다. 특히 두 선수가 같은 세대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성장해온 만큼 서로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진욱이 마운드에서 흔들릴 때 손성빈이 한마디로 방향을 잡아주고 손성빈이 필요한 순간 김진욱의 가장 좋은 공을 끌어낼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롯데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마운드와 안방의 불안정성이 조금씩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FA 영입이나 트레이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내부에서 성장한 젊은 선수들이 직접 풀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11대 4대 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롯데가 앞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한 경기의 호투가 시즌 전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자신감을 얻고 그 뒤를 바치는 포수가 함께 성장하며 팀 전체가 연승 분위기를 만들어간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진욱 역시 다음 등판까지 팀의 좋은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제 롯데 팬들이 기다리는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올해는 정말 다르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2021년 롯데가 선택했던 두 젊은 선수가 서 있습니다. 김진욱의 날카로운 슬라이더, 손성빈의 과감한 리드. 두 선수의 호흡이 계속해서 폭발한다면 롯데의 가을 야구 경쟁은 더욱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진욱과 손성빈의 동갑내기 배터리가 앞으로 롯데의 가을 야구를 이끄는 핵심 조합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특히 이날 김진욱의 투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최고 151km의 패스트볼이었나요? 아니면 타자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은 141km 슬라이더였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팬 여러분의 의견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롯데의 뜨거운 가을을 함께 기록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경기에서도 김진욱과 손성빈이 다시 한번 놀라운 호흡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롯데의 가을을 향한 여정,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